오토캐드 3D입니다. 오토캐드 3D고요. 자, 오토캐드는 3D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캐드는 와이어프레임 방식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 서페이스 방식을 지원합니다. 또 하나 솔리드 방식을 지원합니다. 와이어프레임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선으로 이루어진 3D 형태, 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해요. 와이어는 철사죠. 프레임은 구조물이란 뜻입니다. 즉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이루어진 형태, 이걸 와이어프레임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와이어프레임으로 모델링을 하나 해볼 겁니다. 그 다음 서페이스 방식, 스펠링이 SURFAC인데 서페이스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혹은 서피스 이렇게 있습니다. 서페이스라는 뜻은 표면이란 뜻입니다. 서페이스라는 말 자체가 표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표면만 만드는 방식 또는 메쉬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 또는 메쉬라고 있습니다. 메쉬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철사 모양의 구조물, 그물처럼 생긴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면이 이렇게 그물처럼 생긴 이런 형식을 메쉬 방식이라고 합니다. 서페이스는 메쉬로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솔리드 방식. 우리는 이 솔리드 방식을 공부할 겁니다. 서페이스는 건너뛰고 솔리드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말 그대로 도형의 내부가 채워진 형태, 내부가 단단하게 채워진 걸 솔리드라고 합니다. 우리 오토캐드는 솔리드 방식을 지원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램도 솔리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리드 방식을 사용할 겁니다. 자, 먼저 우리가 얘네들을 하기 전에 3D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3차원으로 화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 적어놓은 수없이 많은 명령어들, 이게 3차원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먼저 3D 오빗입니다. 오빗이 궤도란 뜻입니다. 자, 명령어 씁니다. 3D O까지만 쓰시면 돼요. (3D) 오빗이고요. 자, 그러면 커서가 모양이 바뀌는데 이때 드래그를 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드래그를 처음에 위로 합니다. 그 다음 좌우로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를 위로 올린 다음 좌우로 돌리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 드래그를 밑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물이 있으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형식을 취해야 됩니다. 근데 사물이 있으면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면 어려워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물이 있으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오빗 명령을 쓸 때 위로 드래그하고 그 다음에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화면 자체가 3차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뭐라고 부르냐면 UCS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UCS 아이콘. UCS 아이콘이라고 해요. 이 UCS 아이콘을 보면 X축의 방향, Y축의 방향, Z축의 방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X축의 위치, Y축의 위치 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Shift 키 누르고 휠 드래그. 오빗의 3D 오빗의 단축키입니다. 자, 다음 보시면 뷰 큐브라는 것이 있습니다. 뷰 큐브. 화면 바라보는데 큐브, 육면체로 화면 바라보기. 그게 뭐냐면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사각형. 얘가 뷰 큐브입니다. 누르시면 돼요. 모서리를, 면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방향이 손쉽게 화면 전환이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프론트, 탑, 라이트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유리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V포인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V포인트는 뷰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얘는 뷰 포인트의 약자로 시점이란 뜻입니다. 관찰자 시점이란 뜻이에요. 뷰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관찰자 시점이 나옵니다.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에서 바라볼 건지 서쪽에서 바라볼 건지 북쪽에서 바라볼 건지 남쪽에서 바라볼 건지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0도가 동쪽에서 원점을 바라봅니다. 180도가 서쪽에서 바라봅니다. 자, 이런 225도 방향이라면 서남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고도입니다. 관찰자가 위에서 내려다볼 건지 아래서 위로 올려다볼 건지 그걸 따지는 겁니다. 네. 자, 조금만 위로 올려볼까요? 네, 이렇게요. 45도. 오케이.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이렇게 올려다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뷰 명령어입니다. 뷰. 뷰는 말 그대로 화면을 저장한 겁니다. 화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뷰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아예 여기 프리셋 지정된 화면을 내가 이걸 그냥 불러다 쓰는 겁니다. 혹은 내가 현재 화면을 뉴를 통해서 저장할 수 있어요. 현재 위치를 저장해서 쓰거나 아니면 지정된 것을 불러다 사용하는데 이런 식으로 사용합니다. 탑 누르고 세커런트 이 버튼 누르고 오케이. 자, 세커런트 그다음 오케이. 그러면 뷰가 이렇게 바뀝니다. 뷰 프론트 세커런트 오케이. 그럼 프론트 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뷰 명령을 통해서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뷰 탑 선택하고 세커런트 오케이. 그러면 탑 뷰로 쉽게 바뀔 수 있습니다. 플랜은 XY 평면 보기를 말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돌려놨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자, 플랜. 그러면 옵션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커런트 UCS, 현재 UCS의 평면 보기, 엔터. 그럼 평면 보기가 되나요? 플랜이라는 말 자체가 평면이란 뜻이죠. 다시 볼까요? UCS가 이렇게 있네요. 플랜 맞나요? 다시 봅니다. 뷰. 이번엔 프론트로 바꿔보겠습니다. 프론트로 바꿨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X, Y, Z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화면이 돌아간 거예요. 자, UCS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제가 옮겨봤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바뀌었죠? 플랜 이렇게 평면 바라보기 그게 플랜입니다. 자, 이번엔 3차원으로 선을 그릴 겁니다. 우리가 3D로 선을 그릴 때 쓰는 방법이 상대 극좌표도 있고 상대 좌표를 쓰는 방법도 있는데 가장 쉬운 건 이와 같이 상대 좌표를 쓰면 가장 쉽습니다. 0,0, Z값. 이게 상대 좌표죠. X가 0이고 Y가 0이고 제자리란 뜻이죠. 근데 Z를 넣으면 Z값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일단 화면을 돌렸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100,100 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라인 그 다음에 골뱅이 0,0,100 무슨 얘기예요? X축으로 0만큼 가고 Y축으로 0만큼 가고 그건 자기 자신인 거죠. 다만 어디로? Z방향으로 100을 그려주세요. 엔터. 자, 선이 그려진 거 보이시죠? 근데 화면을 돌려보세요. Z방향으로 일어선 거 맞나요? Z방향이죠. 나머지는 복사합니다. 카피.
다시 카피. 그러면 정육면체가 이와 같이 그려집니다. 한번 그려보세요. 한 변의 길이가 100인 정육면체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얘를 쓸 때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렉탱글 아니 카피해 볼까요? 자, 보시면 자, 라인 이게 폴라 트래킹을 사용하면 이게 가능해요. 자, 보시죠. 툴팁 뜨는 거 보이시나요? Z 방향으로 선이 그려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게 폴라 트래킹을 쓰면 Z 방향으로 편하게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나머진 카피. 다시 카피. 그러면 금방 그려지죠. 폴라 트래킹을 이용하면 Z 방향으로도 쉽고 빠르게 작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건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폴라 트래킹을 껐습니다. 라인. 자,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렸습니다. 카피. 자, 어떤가요? 세 개의 3D가 만들어졌나요? 근데 제일 오른쪽 얘는 3D가 아닙니다. 얘는 3D 아니에요. 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면으로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일정한 각도에서만 이렇게 3D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린 그걸 뭐라고 불러요? 착시라고 부릅니다. 제일 오른쪽 것처럼 안 되게끔 착시가 들어가지 않게끔 계속 화면을 돌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화면을 계속 돌려봐야 돼요. 그래야 착시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제가 뭘 할 거냐면 주사위처럼 여기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릴 겁니다. 해당 면에 맞춰서 동그라미를 그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여지껏 공부했던 모든 명령어는 XY 면에서만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우리가 배웠던 모든 명령어들은 XY 면에만 작업이 들어갑니다. 서클. 자, 여기 가운데다 그려볼까요? 라인. 서클 중간점에서 반지름 10mm. 자, 가운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자, 맞죠? 다시 봅니다. 라인, 서클, 반지름 10mm. 자, 어떤가요? 분명히 탑뷰에서는 맞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작업한 면이 여기가 X고 여기가 Y죠. X, Y입니다. 여기도 X, 여기가 Y예요. 그러니까 여긴 작업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치수를 넣더라도 이렇게 치수가 들어가요. 자, 이렇게요. 어디 들어가나요? 여기 바닥면에 치수가 들어갔죠. 내가 위에를 찍더라도 바닥면에 들어가요. XY면에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이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면에다가 원을 그릴 겁니다. 이렇게 높이 방향으로 치수를 넣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게 바로 UCS입니다. 그게 바로 UCS예요. 사용자 좌표계라고 하는 겁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WCS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유저 코디네이트 시스템, 사용자 좌표계란 뜻이고요. WCS는 월드 코디네이트 시스템으로 전체 좌표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생활이랑 똑같아요. 3D가 어떻게 3D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살아가는 이 세계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바닥 있죠. 이 바닥이 XY면입니다. Z축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이게 Z축의 방향이에요.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로 올라가는 것 그게 Z축입니다. 이 바닥이 X축, Y축, Z축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되셨나요?
네, 오른손 이렇게 펼쳐 보시면 돼요. X, Y, Z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여기다가 그리고 싶어요. 여기 면에다가 그리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면을 임시로 XY 면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내가 여기다가 도면을 그리고 싶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이 면을 XY 면으로 바꾸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근데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면을 임시로 XY 면으로 바꾸면 돼요. 그게 UCS라는 겁니다. 사용자 좌표계라는 뜻이에요. 자, 봅니다. 자, UCS 명령어가 많은데 딱 하나, 3포인트 하나 쓰면 됩니다. UCS 그러면 여기 어디 갔을까요? 안 나와 있네요. 3포인트 원점,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 그럼 UCS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점 3개 찍으면 돼요. UCS 원점, X축, Y축. 바뀌는 거 맞습니까? 네, 이렇게 UCS 3포인트 쓰는 겁니다. UCS 명령어 쓰고 원점, X축, Y축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죠. 자, 라인, 서클. 자, 보세요. 이제 방향 맞아 떨어졌나요? UCS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 서클, 반지름 10. 다시 화면 돌려서 UCS 원점 X방향 Y방향, 라인, 서클, 반지름 10. 자, 어떤가요? 그러면 각 면에 맞춰서 주사위 그리듯이 원이 그려진 거 맞습니까? 그러면 자, 과제물 번호가 26번입니다. 26번이고요. 이 과제물이 있을 겁니다. 제가 이 과제물을 와이어 프레임으로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UCS를 원래대로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 렉탱글 골뱅이 30,10 라인, 자, 골뱅이 0,0,20 나머지는 카피. 자, 이렇게 생겼네요.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어레이인 거죠. 간격을 좀 널찍하게 100mm 100mm. 그러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끝났고요. 두 번째 거 봅시다. UCS 원점 X축 Y축 옵셋 10mm. 아이고, 분해해야 되네요. 익스플로드 모두 다 필렛, 아니 옵셋 10mm 필렛. 자, 이런 모습이죠. 옵셋 10mm 역시 필렛. 나머지 라인으로 선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그 다음 거 볼까요? 옵셋 10mm 트림 그리고 필렛.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카피 하셔도 돼요. 이렇게요. 카피. 자, 그럼 3D로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마지막 여기까지 한번 해보죠. 옵셋 10mm.
자, 트림으로 끊고 필렛으로 선정리. 자, 카피. 자, 바닥에서 이렇게 복제를 해주면 되겠죠. 필렛. 자, 화면이 제대로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 다음 나머지 카피. 선을 그려도 되고 복사를 하셔도 되고. 자, 일단 제가 제일 윗줄만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제일 윗줄만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똑같이 UCS를 바꿔야 됩니다. UCS 원점 X방향 Y방향 옵셋 10mm 옵셋 5mm 네. 필렛 카피. 자, 다시 또 카피. 뭐가 삐뚤어졌네. 다시 카피. 네,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 다음엔 UCS 안 바꿔도 되겠네요. 미드 포인트에서 나머진 필렛. 자, 여기도 UCS는 안 바꿔도 되겠군요. 자, 여긴 UCS 바꿔야죠. 옵셋 10mm 필렛 트림. 자, 카피 중간점까지. 자, 라인 나머지 카피. 다시 봅니다. 또 옵셋 10mm 옵셋 5mm 필렛 카피 중간점에서 끝점으로 라인 카피. 네, 선을 4개 복제하면 되겠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는 다 중간선을 잇습니다. 이렇게 중간선을 그리면 일단 큰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필렛. 자, 라인 그 다음 필렛 네,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 하나 또 감춰야 되겠네요. 필렛. 화면을 계속 돌려다 보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라인 다시 라인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로 전부 다 연결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인
자, 필렛 하나씩 하나씩 선 정리하시면 모습이 금방 잡힐 겁니다. 이런 모습이죠. 자, 얘는 없어질 거고요. 그 다음 이런 모습이네요. 하나씩 하나씩 선 정리하다 보니까 다 끝났네요. 이런 모습이고요. 자, 다시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다 미드 포인트로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12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솔리드 모델링을 쓰려면 쓰는 방법이 첫 번째 P라인이어야 됩니다. 폴리선이어야 됩니다.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자, 폴리선으로 만드는 방법 설명드렸습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몇 번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네. 명령어 조인 또는 pEdit에 조인을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조인 명령어나 pEdit에 조인을 쓰시면 돼요. 원래 pEdit에 조인 명령어만 썼어요. 좀 편하게 쓰라고 조인 명령어가 나온 겁니다. 그 다음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패곡선, 계곡선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네, 패곡선이어야 됩니다. 닫힌 도형이어야 돼요. 만약에 계곡선이면 어떻게 될까요?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서페이스로 만들어져요. 모델링 자체가 계곡선은 서페이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패곡선인지 계곡선인지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꼬인 도형은 불가합니다. 아예 만들지 못해요. 이 세 가지 조건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폴리선이어야 합니다. 폴리선으로 만드는 방법 조인 혹은 pEdit의 조인 이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됩니다. 패곡선을 쓰셔야 돼요. 닫힌 도형이어야 됩니다. 안 그럼 계곡선을 쓰면 서페이스로 만들어집니다. 꼬인 도형은 아예 명령어 쓸 수가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써야 될 건 익스트루드입니다. 돌출하기란 뜻이에요. 자, 다시 봅니다. 제가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반지름 20, 렉탱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돌출하기 익스트루드 그러면 CAD가 이렇게 물어봐요. Select Object to Extrude 돌출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선택했습니다. 엔터. 돌출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Height of Extrusion 높이 Height of Extrusion 돌출할 높이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50 그럼 돌출된 거 맞습니까? 자, 다시 봅니다. Extrude Height of the Extrude 50 그러면 그냥 만들어집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오픈된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죠. 라인을 제가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선이죠. 그죠? 익스트루드 선 하나 이렇게 돌출이 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죠? 얘가 메시입니다. 얘가 서페이스예요. 얘가 서페이스입니다. 익스트루드 서페이스가 이렇게 올라가요. 다시 봅니다. 조인 지금 여기 계곡선이죠. 익스트루드 어떻게 되나요? 오픈된 서페이스로 만들어지죠. 자, 이해되셨나요? 네, 오픈된 도형
개곡선 안 돼요. 자, 그럼 얘를 패곡선으로 만들 겁니다. P-에디트 선택하고 보시면 여기 클로즈라는 기능이 나와요. 닫기. 자, 익스트루드 비로소 온전한 솔리드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생긴 도형을 원해요. 옵셋 예를 들어서 2mm, 그 다음 라인, 다시 한번 라인, 그 다음 조인, 이렇게 두께를 주셔야만 온전한 3D가 만들어집니다. 온전한 솔리드 도형이 만들어져요. 이해되시나요? 네, 한번 해보실까요? 자, 라인 하나 안 되는 것 중에 이렇게 선이 꼬인 것 안 된다고 했습니다. 선이 자기 자신으로 이렇게 교차된 것, 얘는 안 돼요. 조인, 물론 이렇게 P라인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익스트루되지는 않습니다. 아예 익스트루드 자체가 거부돼요. 하나의 오브젝트가 리무브 되었습니다. 도출이 아예 안 돼요. 물론 이런 건 돼요. 서클, 서클 이렇게 교차된 건 돼요.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간 거죠. 얘는 이렇게 돌아간 거죠. 서로 콜루전, 충돌이 난 거예요. 이건 괜찮아요. 이거는 만들어져요. 익스트루드 이렇게 두 개가 교차된 상태로 얘는 만들어져요. 얘는 만들어지는데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 이렇게 교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교차하는 거. 얘는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럼 이런 건 필렛으로 마무리 지어줘야 비로소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솔리드 모델링을 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명령어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솔리드 도형을 수정하는 명령어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유니온, 인터섹트, 서브트랙트, 슬라이스 이렇게 4개의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원을 이렇게 그릴 겁니다. 20, 카피, 다시 카피, 다시 카피. 자,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집합이라는 거 배웠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여기 나와 있는 유니온은 합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도형 두 개를 하나로 결합시킬 때 쓰는 명령어입니다. 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인터섹션은 교차라는 뜻으로 두 개의 도형이 교차된 부분만 남기는 걸 인터섹션이라고 합니다. 서브트랙트는 원본에서 내가 도형을 하나씩 빼는 걸 서브트랙트라고 합니다. 슬라이스는 내가 세 점을 지정해서 잘라내는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얘입니다. 유니온하고 인터섹트는 도형을 같이 선택합니다. 같이 선택하고 엔터 치면 돼요. 그런데 서브트랙트는 원본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뺄 거 선택하고 엔터. 이렇게 됩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다시 봅니다. 유니온 인터섹트는 동시에 같이 선택합니다. 같이 선택해요. 같이 선택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러나 서브트랙트는 원본 엔터, 뺄 거 엔터 이렇게 됩니다. 자, 봅니다. 유니온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하나로 합쳐진 거 맞나요? 인터섹트입니다. 인터섹트 역시 동시에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교차되는 부분만 남겨요. 이번엔 서브트랙트입니다. 서브트랙트는 빼기예요. 내가 원하는 도형, 한 도형에서 원하는 부분을 빼는 겁니다. 서브트랙트 그러면 원본을 선택합니다. 자, 선택하고 엔터. 그 다음 뺄 도형을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요만큼 빠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서브트랙트 원본 선택하고 엔터, 뺄 도형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빠지는 것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렉탱글, 익스트루드, 이번엔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명령어가 많아요.
엔터 눌러보면 슬라이스 하는 방법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3포인트만 쓰실 수 있으면 됩니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그리고 데자이어 사이드, 즉 선택하는 부분, 즉 지금 제가 이렇게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서 남기고 하나는 버려야 돼요. 데자이어 사이드는 남길 부분을 말합니다. 어느 쪽을 남기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남길 쪽을 클릭하면 반대쪽은 버리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자,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근데 여기 보면 keep both side라고 있습니다. 양쪽 다 남기기. 그러면 이렇게 양쪽 다 남기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이번엔 조금 아까 했던 거를 솔리드로 다시 모델링 해보겠습니다. 얘를 솔리드로 모델링 할 거예요. 자, 먼저 UCS부터 렉탱글 30,10 익스트루드 돌출 높이 20 어떤가요? 훨씬 더 쉬워졌죠? 자, 어레이 렉탱귤러 100mm 다시 100mm 그러면 더 쉬워졌죠. 자, 렉탱귤러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면이 선택이 됩니다. 이거 여기에 해당하는 면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뱅이 10,10 익스트루드. 자, 보세요. Z축의 방향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려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에서 엔터 B를 빼면 모양 만들어지죠. 다시 볼까요? 렉탱글 10,10 자,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볼까요? 렉탱글 골뱅이 10,10 자, 이동하기 자, 여기죠. 카피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B가 두 개가 될 수 있죠. 다시 볼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어요. 자, 라인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려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렉탱글 10,10 익스트루드 10 자, 라인을 대각선으로 그려봅니다.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그린 다음 이동하기 여기 중간점이 중간점과 일치하게 되면 이렇게 중간으로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중간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별반 차이 없네요. 다시 봅니다. 음영 처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명령어가 쉐이드 모드라는 명령어입니다. 음영 처리한 단계인데 요건 이따 알려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됐습니다.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구멍 난 거 보이시나요? 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음영 처리를 하게 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UCS를 바꾸는 게 좋습니다. 원점 X축 Y축. 자, 폴리라인 중간선에서 끝선으로 해서 중간선으로 해서 클로즈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얘가 슬라이스입니다.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대저의 사이드 남길 부분. 자, 다시 익스트루드 골뱅이 10,5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렉탱글
10,10. 자, 라인 이동하기 중간점과 이동하기 중간점이 중간점이랑 마주치도록 익스트루드 5mm 유니온. 자, 마찬가지 렉탱글 15,10 카피. 이쪽도 마찬가지 한 번 더요. 자, 그러면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다시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가 2개. 자, 모양 끝났고요. 얘는 이쪽에서 들어갑니다. 폴리라인. 자, 면을 선택해 주면 돼요. 클로즈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15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어떤가요? 모델링 하기가 훨씬 더 쉬워졌죠. 심지어 얘네들은 면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면 처리까지 다 끝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리드 모형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얘가 로프트 엣지예요. 자, 봅니다. 렉탱글 70,40 익스트루드 40.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다만 로우는 2개고 150mm로 맞춰 오겠습니다. 150mm. 자,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대저이어 사이드는 반대쪽.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에서 돌출. 자, 폴리라인. 자, 이쪽 방향으로 20mm. 자, 그 다음 이렇게 내려가네요.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Y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저쪽이네요. 다시 골뱅이 20, 마이너스 30. 그 다음 클로즈 익스트루드 30. 그리고 반대네요. 자, 이동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화면을 보실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20mm만 가면 돼요. 자, 그러니까 라인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20mm만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슬라이스 선택하고 엔터. 원점 X방향. 다시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X방향 Y방향. 남길 때 여기. 자, 이제 필요 없는 선은 지우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자, 렉탱글 골뱅이 40,30. 이상한 데로 갔네요. 다시 렉탱글. 자, XY죠. 이렇게 가겠네요. 골뱅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동하기 20mm 방향으로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만 여기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골뱅이 마이너스 30, 플러스 20. 돌출하기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그 다음 UCS를 돌려야 됩니다. UCS 원점 X 방향, Y 방향, 라인 10mm, 옵셋 10mm, 서클 반지름 10mm. 자, 트림으로 좀 끊어보면 금방 이해될 거예요. 필렛, 라인. 자, 피에디트 선택하고 조인,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러면 모양 완성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렉탱글 20,10 이동하기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익스트루드 저 끝에까지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자 UCS 다시 렉탱글 자 분해하고요. 옵셋 30mm 다시 옵셋 20mm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이 이렇게 가네요. 다시 조인 자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2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라인 자 20mm 서클 반지름 10mm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1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럼 이렇게 모양이 완성됐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UCS를 바꿉니다. 원점 X방향 Y방향. 자 라인 아니 P라인으로 갈까요? P라인. 자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40mm 그 다음에 클로즈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그 다음 미드 포인트에서 20mm네요. 서클 반지름 10mm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UCS를 돌립니다. 렉탱글 자 이렇게 가네요. 골뱅이 20,20 자 이동하기 내려줍시다. 서브트랙트 자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이런 모양이고요. 자 여기는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렉탱글 골뱅이 30,30 그냥 이동하면 돼요. 자 익스트루드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다시 한번 렉탱글 익스트루드 50mm 자, 이동하기 자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여기 10mm 여기 30mm 그 다음에 이렇게 30m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선을 그려봐야 되겠네요. 라인 여기는 10mm 다시 라인 여기는 30mm 다시 여기도 30mm 자 라인들을 연결을 해 놓습니다. 자 엔드 포인트 이렇게요. 슬라이스
3포인트 원점, 자, X방향, Y방향, 남길 쪽은 이쪽. 이렇게 슬라이스가 됩니다. 자, 나머지 지우면 되겠네요. 자, 두 개 합칩니다. 유니온. 그러면 모양이 되는데, 자, 이 부분. 여기 라운드 져야 되잖아요. 여기 라운드 져야 되잖아요. 그죠?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필렛입니다. 필렛과 챔퍼를 쓸 수 있어요. 솔리드 도형은 필렛을 쓸 수 있습니다. 필렛. 보시면 첫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하라 그래요. 저 모서리를 이렇게 눌러봤습니다. 모서리가 이렇게 선택됩니다. 캐드가 물어봐요. 필렛 라디어스 반지름 얼마냐고. 10mm입니다. 엔터 쳤더니 원했지 다른 모서리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엔터. 자, 다른 모서리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다시 봅니다. 필렛 10mm, 다른 모서리들. 제가 모서리를 이렇게 여러 개를 지정해 봤습니다. 다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처리된 거 보이시나요? 네, 필렛이 기능입니다. 필렛, 자, 모서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지정해 줍니다. 다른 모서리 있으면 다른 모서리 선택해요. 없으면 엔터. 그럼 이렇게 간단하게 필렛 처리가 됩니다. 자, 이 부분 렉탱글 아니 UCS를 바꿔볼까요? 원점 X방향 Y방향 렉탱글 20,10 렉탱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자, 익스트루드 두 개 동시에. 그 다음 서브트랙트를 뺍니다. A 엔터, 아이고 다시 A 엔터 B. 그럼 모양 만들어졌고요. 자, UCS 원점 여기, X방향 여기, Y방향 여기. 자, 그 다음에 라인을 그려봅니다. 라인 옵셋 40mm. 자, 여기가 기준이고요. 옵셋 여기는 20mm. 자, 다시 한번 라인을 그려봅니다. 옵셋 20mm. 여기 라인 삐뚤어졌다. 라인 옵셋 20mm. 네, P라인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P라인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 이쪽에도 똑같아요. 자, 라인 미드포인트에서 선을 연결해 볼까요? 수직점으로. 그 다음에 돌려서 봅니다. 수직점으로. 자, 옵셋 10mm. 다시 라인 옵셋 10mm. 폴리라인 클로즈. 자, 문제는 뭐냐면 얘는 로프트입니다. 얘가 로프트예요. 서로 다른 단면, 서로 다른 면들을 쭉 이어주는 것. 이게 로프트예요. 자, 로프트를 보세요. 로프트. 그 다음에 도형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그럼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네, 엔터.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로프트는 여러 개의 면을, 그러니까 서로 다른 크기의 여러 개의 면을 연결해서 하나의 도형으로 만들어주는 것, 그게 로프트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서브 트랙트로 빼면 돼요. A 엔터 B 엔터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로프트로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UCS 원점
x, y, 렉탱글 40,10 익스트루드 30 마이너스 30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그 다음 여기 렉탱글 자 플러스 x 마이너스 y네요. 골뱅이 플러스 10, 마이너스 10 자, 이렇게 생겼는데 폴리라인 이거 연결하면 돼요. 이렇게 클로즈 자 미러 중간점으로 대칭하시면 됩니다. 익스트루드 자 마이너스 2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아이고 자 이런 모습이고요. 자 라인 자 여기 중간점에서 20mm 서클 반지름 10mm 익스트루드 마이너스 40mm 서브트랙트 A 엔터 B 엔터 자 중요한 거 이제부터예요. 슬라이스를 써야 됩니다. 자 바로 이 지점부터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돼요. 자 라인 선을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자 20, 20입니다. 자, 골뱅이 20, 20 자, 어디로 갔나요? 엄한 데로 갔네요. 자 지우고 다시 렉탱글 자 보시면 골뱅이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네 하나는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다른 하나는 라인 여기서 10mm만 이렇게 오네요. 슬라이스가 이렇게 처리됩니다. 얘 카피 얘도 카피 자 그럼 슬라이스 처리합니다. 슬라이스 3포인트 자 원점은 여기고요. X방향은 여기고요. Y방향은 여기입니다. 대자의 사이드는 이쪽이고요. 모양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다시 방향을 잘 확인하시고 슬라이스 선택하고 아이고 자 원점 X방향 아이고 슬라이스 자 원점 X방향 Y방향 남을 때 여기 그러면 이와 같이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네, 이렇게 모습이 완성됐네요. 자,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모델링을 해보시면 됩니다.